잘 보면서 이렇게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넘겨주시죠. 자, 그래서 그런 이렇게 긴장이 생기는 요인들은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반복적인 과긴장, 스포츠 손상, 추락, 골격의 뭐 문제, 그 다음 비대칭 틀어진 데서 오는 문제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틀어진 데서 아산을 세게 들어갔을 때는 꼭 한쪽에 문제가 생기고, 예를 들면 빠지 못하는 아산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서 통증이 이야기로 고소를 나중에 되면은 그게 좋아지려고 그러는 것이기도 하고 와페이스에 걸린 부분이 교차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대퇴 이두 쪽에서 햄스트링 근육 쪽에 엉덩이 붙는 지점에서 여기서 아프다는 사람들이 제법 나오게 됩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요 지점이나 예, 보셨죠? 그죠? 여기 아픈 게 나오게 되고 선생님들 중에서 그 경험하는 선생님들이 전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를 먼저 똑같이 파스포타 아사를 할 때 왜 이쪽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고관절이 딱 요대로 있질 않지요. 두 개가 약간 이렇게 큐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지만은 실제로는 이렇게 있다라기보다는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면은 약간 외회전이 긁렸다든지 이렇게 빠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약간 이렇게 있지. 그러면 늘렸을 때 어디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까? 여기가 더 부담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 군데가 약한 지점이 있습니다. 끝점, 중간 지점 어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꼭 그 근육이 여기 엉덩이 끝에 이렇게 딱 붙은 그 뼈와 붙은 쪽이 약한 데가 많거든요. 건에 가까운 그런 부분에서 딱 통증이 생기죠. 그러면 그 근육 파반을 촉진을 해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나 지금 건들지 마 하고 이러고 딱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부분을 과연 계속 몰아붙이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얘를 잘 달려서 녹여고 나서 다시 몰아붙여야 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대칭에서 운동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깨 운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차투랑과 단판한다든지 아동카 스와나를 계속 밀어붙이는데 이쪽 어깨, 오른쪽과 왼쪽 중에서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안으로 회전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걸렸으면 얘가 잘 안 빠져나오니까 딱 걸었을 때 이쪽 어깨 팍 끄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 상태에서 두 개를 동시에 눌러버리면 한쪽 어깨에 삼각근이 되는데 무리가 탁 오는 수가 있죠. 그러면 하고 나서 아프죠. 삼각근은 한번 탁 다치면 생각보다 잘 안 났습니다. 경험을 해보시면.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방지하려면은 어떻게 잘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 특히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비대칭으로서 근육을 쓴 것, 비대칭된 몸에서 근육을 쓴 것.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정상 근육은 이런데 통증성 부위는 이렇게 수축이 된다는 거죠.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발병은 스트레스를 주는 아까 발생되는 요 기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어적인 통증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 연관통은 뭘 말하는가 하면요. 여기가 흉쇄유돌근이 있죠. 그죠? 흉쇄유돌근이라고 우리의 머리의 밸런스를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다라는 건 먼저 어디를 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틀어졌다라는 거는 흉쇄유돌근의 좌우를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 근육이 경직되면은 통증이 여기서도 발생이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내다 보면 여기 자체에서 통증 그렇게 많이 안 느낍니다. 만지면은 느끼는데 그러면 얘의 통증은 어디로 많이 연결될까요? 네? 승모근, 네, 그렇죠. 이쪽으로 어깨로 내려옵니다. 이쪽에서 연관통이라죠. 흉쇄유돌근 여기서 끝나지만 연관통은 여기까지 근막 통증이 연결이 된다는 거죠. 또 어디로 연결될까요? 흉쇄유돌근을 하면 아주 대표적인 통증, 제일 흔한 통증 중에 하나로 연결됩니다. 네, 두통으로 연결되는 이마, 특히 옆두통으로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연결되니까요. 왜냐하면 여기가 수축되면은 같이 연관된 근육을 동시에 잡아 당겨버리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쪽이라든지 여기에 통증을 많이 해주죠. 그러니까 여기만 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죠? 여기를 어떻게 다스리는가가 중요하듯이 그런 거를 연관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물게 뭐 타는 듯한 통증도 일어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이 오죠. 주무시고 예, 이것도 넘어가시죠. 넘어가고 자,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 나중에 실습을 할 때 이렇게 쫙 훑어가 보면요. 그 아픈 부위들이 만져보면 다릅니다. 그냥 달라서 그러면은 어떤 게 하면 달라서 이렇게 아 여기가 안 좋겠구나라고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잠깐만 이렇게 앉으십시오. 아 이렇게 돌아서 앉으시는 게 낫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 승모근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상부 승모근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아픈 부위가 통증 유발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거기서 여기라고 이야기해서 실제로 거기에 넣지 마시고 물어보셔도 됩니다. 어디쯤이 아프세요? 하고 여기쯤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여기쯤이 아픈데 실제 이분은 연관통, 방사통이라고 퍼지는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만져서 찾아드리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1번, 2번, 3번.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1번. 1번. 네. 1번이 아프다는 분이 있고요. 2번이 아프다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그러면은 찾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통증 유발점을 책에 있어도 그게 너무 매이지 않고 어느 정도 몸은 자꾸 써왔기 때문에 느낌이라는 게 있으시잖아요. 그 느낌을 따라서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찾고 나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이제 동작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왜 어느 정도는 근육학이 필요하다는가 하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수리아 나마스카르를 하고 아도무카 소하나를 아사나 하고 거북이 아사나 하고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얘를 근육을 수축 이완을 할 수 있는 얘는 딱 타겟팅을 테라피는 타겟팅이 돼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타겟팅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동작을 찾아서 써보고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를 다시 체크를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자, 이 근육을 쓰려면 이 근육을 풀려면요 팔을 쓰는 게 나을까요? 목을 쓰는 게 나을까요? 목을 쓰는 게 낫습니다. 왜요? 왜? 승모근을 얘를 상부 승모근이 위주가 됐을 때요. 상부 승모근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팔을 쓰는 것보다는 목을 써서 뭔가를 하는 게 어깨 통증이 훨씬 잘 풀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거는 승모근의 작용을 보는 거예요. 승모근이 이쪽으로 수축을 하면은 얘가 당기는 게 승모근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몇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돌리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돌리는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옆으로 당겨서 기울이는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잡아서 올린다든지 당긴다든지 두 개가 동시에 양쪽에서 두 개가 동시에 잡아 당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뒤로가 싹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올라온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죠. 그거를 이해하는 저 한참 동안 그걸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승모근이 수축을 하면요 뒤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도 이게 어깨가 올라올 수도 있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됐습니다. 이거를 이해하려면 뭘 이해를 해야 될까요? 승모근이 수축하면요 올라올 수도 있고 머리가 내려올 수도 완전 반대가 되죠. 근육은 곳곳에서 그런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이해하려면은 뭘 알아야 될까요? 열린 사슬과 닫힌 사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가에 대한 근육 이해를 할 때 꼭 알아야 될 게 열린 사슬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를 딱 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수축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를 딱 내가 잡았습니다. 고정하고 요 근육이 수축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오죠. 근데 어깨를 딱 고정하고 이 근육을 짧게 확 잡아 당겨버리면은 머리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닫았고 어디를 내냐 근육의 출발점을 닫았느냐 정지점 마치는 지점을 닫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근육을 가볍게 이렇게 옆으로 스트레칭 해주게 되면 여기가 단축 작아지게 어떻게 되어 있을까? 늘어나겠지요. 그러면서 치유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뭔가 하나 더 섞으면 아주 좋겠죠. 뭔가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쭉 여기에 이렇게 잠겨 있습니다. 잠겨 있는 거를 이렇게 늘리는데 이게 잠겨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잘 안 빠지죠. 그러면은 뭘 쓰게 되겠습니까? 수축을 한번 써주고 하면요. 왜냐하면 수축하면은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근육이. 늘어나고 싶고 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잘 안 빠질 때는요. 한 번은 수축을 딱 시켜주면은
음량에 딱 전환이 생기면서 늘어날래 하고 얘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늘려주면 잘 늘어나면서 얘가 순간적으로 아주 쉽게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 이용하면은 아사나의 한계점을 돌파할 때 쓸 수도 있고, 그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쓰면은 아사나의 한계점을 돌파하게 하고요. 아주 부드럽게 쓰면은 치료를 하는 게 도움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쪽을 이렇게 늘리면 여기가 늘어나지요. 그죠? 요 메커니즘에서 저항 운동을 걸면 되죠. 저항 운동을 그런 방법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등척성을 걸 수도 있고, 등속성 저항 운동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등척성을 걸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하면 되지. 하나, 둘, 셋, 넷, 쭉, 그 다음에 한번 스트레칭.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회전을 걸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보려면 하나하고, 자, 1번, 2번.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1번이 편해졌어요. 편해졌죠? 네. 그러니까 하나, 이걸로도 잘 듣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편해졌다는 거는 딱 이렇게 된 상태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놓았다는 겁니다. 근육 자체가. 그러면 간단하지. 실제로 간단해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얘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그 다음에 얘를 풀 수 있는 메커니즘을 알고 거기서 중첩성과 스트레칭을 교차시키면은 1차적인 테라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기서 그냥 끝납니다. 그 방법을, 이런 기법을, 어떤 기법이라면, 그, PNF 기법이라는 이야기합니다. PNF를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저번 학술대회 때, 김동환 선생님 이야기 들어본 분은 아시겠지만, 외국에서 많이 써요. 요가인이 굉장히 적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적용해서, 이렇게 발표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요가하고 PNF를 접목한 논문을 쓸 때 참고할 수 있는 논문이 국내 논문을 한 편 더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쓰면 되겠죠. 그러면은 뭐든지 테라피를 할 때는 잘 되는 케이스가 있고 잘 안 되는 케이스가 꼭 있죠. 굉장히 까다로운 케이스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1번이 만약에 잘 안 풀렸다. 그러면은 이분은 옆으로 이런 기절에서 긴장됐다기보다는 먼저 뭘 생각해요? 회전하는 기절에서 회전하면서 긴장이 많이 되면 그 맥락에서 푸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목을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그죠? 회전을 하고 반대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 회전하는 경로에서 저항을 걸면 되겠죠. 다시 풀어볼까요? 이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쭉 스트레치. 바로 연결해서 하나,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몇 킬로 한번 볼까요? 비슷합니까? 더 풀어졌습니까? 두 번째 워낙 아까 처음에 등쳐성이 그렇죠. 있을 때 너무 많이 풀어져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앞에 부분으로도 충분을 하고 그게 오히려 옆으로 하는 게 더 타겟팅이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분이 실제로 어디가 불편한지를 알아내야지 한 동작 원포인트 레슨입니다. 원포인트 레슨입니다. 허리가 아파도 허리가 아픈 지점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이 바깥쪽에서 아픈지, 요 방향근이 아픈지, 아니면 다혈근이 아픈지, 척추 기립근이 아픈지에 따라서 어디를 내가 어떤 동작을 쓸 것인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써야 될 동작, 두 번째로 써야 될 동작, 안 되면 세 번째 쓸까, 안 되면 네 번째 쓸까, 안 되면 다섯 번째 쓸까 정도는 연결해서 내 나름대로의 프로토콜이 짜져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당황하지 않겠지요. 하나 해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아니고